밥 대신 이걸 드세요. 아침 한 끼만 바꿔도 3년을 못 잡던 피부 가려움이 잡힙니다. 병원을 그렇게 다녀도 낫지 않던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3개월 후 거울 앞에서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67세 박순례 씨는 3년 동안 피부과를 다녔습니다. 약을 먹어도 연고를 발라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침에 뭐 드세요? 아침 식탁을 바꾸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박 씨는 피부과 약을 끊었습니다. 피부 가려움의 진짜 원인은 아침 식탁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장과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할 최고의 아침 식사 6가지입니다. 오늘 장 보실 때 바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도 알레르기와 피부 가려움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지금 드시는 아침을 조금만 바꾸면 3개월 후 몸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음식입니다. 라면입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온몸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등과 팔, 다리까지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워서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하셨죠. 3년 동안 피부과를 다니셨는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루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이 씨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잘 안 먹고 점심은 라면 끓여 먹는 날이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면은 우리 몸속 장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여기서 장이라고 하면 소화기관, 쉽게 말해 배속 창자를 말합니다. 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면역 기능의 70%가 바로 이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라면에는 장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은 성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우리 몸속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빨갛게 반응하고 가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라면을 만들 때 쓰는 기름입니다. 팜유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 염증을 두세 배 키우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가려움과 붉어짐의 핵심 원인이 바로 이 염증입니다. 팜유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피부 장벽이란 피부가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이 무너지면 아주 작은 것에도 피부가 반응하고 가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라면 특유의 맛을 내는 첨가물들입니다. 이것들이 장 속 좋은 균을 줄이고 나쁜 균을 늘립니다. 장 속에 나쁜 균이 많아지면 면역 체계가 흔들립니다. 면역이 흔들리면 알레르기와 아토피가 심해집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장 피부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장과 피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장 건강이 나빠질수록 피부 염증이 심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정숙 씨는 제 조언을 듣고 라면을 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드시던 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가려움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씨는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게 평생 처음이에요. 가려움이 70% 줄었습니다. 연고도 약도 없이 라면 하나를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면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멸치나 다시마로 국물을 낸 채소 수프나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따뜻함과 포만감을 느끼시면서 장은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라면보다 더 조심하셔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자주 들어있는 편리하고 맛있는 그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핫도그, 소시지, 햄입니다. 아침 반찬으로, 간식으로, 찌개 재료로 자주 쓰시는 그 음식들입니다. 68세 김성태 씨는 아침마다 햄 두 조각을 프라이팬에 구워 드셨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하니 입맛도 없는 아침에 딱 맞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팔과 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번졌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겠거니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가 붉은 빛깔을 유지하고 오래 보관되도록 넣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나쁜 물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위장 속에서 위산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물질이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먹으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키웁니다. 피부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런 나쁜 물질이 들어와도 몸이 어느 정도 걸러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능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60대 몸에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이 쌓입니다. 202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과 만성 염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도 많습니다. 포화지방이란 혈관 속에 쌓여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태 씨는 가공육을 끊고 두부와 닭가슴살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후 팔에 붉은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선생님, 소시지가 이런 줄 몰랐어요. 맛있어서 매일 먹었는데 가공육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두부 한 모를 구워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닭가슴살을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맛도 익숙해지고 장과 피부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더 빠르게 피부를 망가뜨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서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는 그 음식입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튀김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튀긴 생선, 돈가스, 각종 튀김들입니다. 70세 윤말순 씨는 일주일에 4번 이상 튀김 요리를 드셨습니다. 외식할 때도 집에서 요리할 때도 튀김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팔꿈치와 무릎 안쪽에 습진이 생겼습니다. 긁다 보면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않기를 반복했습니다. 피부과에서 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유희 씨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식습관부터 여쭤봤습니다. 튀김 음식이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들었을 때 원인이 보였습니다. 튀김 음식이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온에서 튀길 때 만들어지는 물질 때문입니다.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이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파괴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고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 때문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란 기름을 고온에서 반복 가열할 때 생기는 나쁜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세포막 속으로 들어가면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면역 신호가 엉키고 알레르기 반응이 증폭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 안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튀김을 먹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염증 수치가 20에서 30%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말순 씨는 튀김 요리를 끊기 너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을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쓰시면 기름 없이도 비슷한 바삭함을 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굽는 방법도 좋습니다. 찜이나 구이로 바꾸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유 씨는 조리법을 바꾼 뒤 한 달 만에 습진이 절반 가까이 가라앉았습니다. 2달 후에는 진물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맛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진작 이렇게 할걸요? 튀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름에 담가 튀기는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음식은 고체가 아닙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해서 식사 때마다 찾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탄산음료와 과일맛 음료입니다. 식사 때마다 한 캔씩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63세 최명희 씨는 밥을 드실 때마다 탄산음료를 곁들이셨습니다. 물보다 맛있고 밥 먹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좋다고 하셨죠. 그런데 5년 전부터 얼굴과 팔에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긁으면 각질이 일어나고 빨개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최 씨의 하루 식단을 들여다봤을 때 탄산음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각설탕 10개에서 12개 분량입니다. 한 캔을 마실 때마다 각설탕 10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많은 양의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장 속 환경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윤회균이 함께 삽니다. 유익균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균이고 유해균은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오면 유해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분이 많은 음료를 자주 마시면 장 속 유해균이 50에서 70%까지 증가합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면역이 무너지면 피부가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일맛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맛이 나지만 실제 과일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액상과당이라는 성분으로 단맛을 낸 것입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몸에서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간에서 처리되지 못한 과당이 지방으로 쌓입니다. 배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그 지방 자체가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피부 염증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면역학술지 연구에서도 당분 음료를 자주 마시는 시니어는 아토피 증상이 30% 이상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명희 씨는 탄산음료를 끊는 것이 밥을 끊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톡 쏘는 느낌은 그대로이면서 설탕은 없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구수한 맛이 식사와 잘 어울립니다. 최 씨는 2달 후 얼굴의 붉은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팔의 각질도 가라앉았습니다. 선생님, 음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마시는 것만 바꿔도 피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곤하실 때 힘이 난다고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60대 이후에는 심장에 직접 부담을 줍니다. 5번째 음식입니다. 에너지 드링크와 고카페인 음료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피곤할 때 한 캔 마시면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음료입니다. 66세 박재영 씨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에너지 드링크를 한 캔 여셨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팔다리가 자주 가려웠습니다. 심장내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부정맥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부정맥이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 박자가 제멋대로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에너지 드링크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젊은 사람 몸은 카페인을 빠르게 분해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 훨씬 오래 남아 있습니다. 카페인이 몸에 오래 남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데도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키우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밤새 그 호르몬이 돌아다니면서 피부를 자극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더 가렵고 붉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 외에도 당분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탄산음료와 마찬가지로 장 속 유해균을 늘리고 면역을 흔들어 놓습니다. 박재영 씨는 에너지 드링크를 끊고 오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차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슴 두근거림이 줄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밤에 깊이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피부 건조함과 가려움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선생님, 그게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힘이 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을 갉아먹고 있었군요. 카페인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오전 중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 카페인 양은 200m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한 캔에는 그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에는 카페인 없는 차로 바꾸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면과 피부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피부와 면역을 망가뜨리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자리를 채울 음식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오늘 장 보실 때 바로 살 수 있는 6가지입니다. 피부와 면역을 살리는 최고의 아침 식사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 과일을 올린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이 건강해야 피부가 건강합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이 장 속 환경을 빠르게 개선시켜줍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한 줌 올려 드세요.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란 몸속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치아씨드를 한 숟가락 뿌리시면 더 좋습니다.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어 피부 수분을 높여줍니다. 단, 그릭 요거트는 반드시 플레인으로 드셔야 합니다. 단맛이 나는 가공 요거트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에 바나나와 아몬드를 올린 것입니다. 오트밀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피부 염증이 심해집니다. 오트밀은 그것을 막아줍니다. 바나나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비타민 E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오트밀 한 그릇에 바나나 반 개, 아몬드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채소 오믈렛입니다. 계란에 시금치, 버섯, 토마토를 넣고 볶듯이 익혀 드시는 겁니다. 계란은 피부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심해집니다. 버섯에는 면역을 조절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는 피부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계란 2개에 채소를 한 줌 넣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익히시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구움 등 푸른 생선에 아보카도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고등어나 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부 수분을 높여줍니다. 아보카도에도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좋은 지방이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피부 장벽이 강해지면 외부 자극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가려움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등어 반 토막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아보카도 반 개를 곁들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와 시금치 볶음의 현미밥 반 공기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염증을 키우지 않으면서 피부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현미밥은 흰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혈당이 안정적이면 피부 염증도 안정적입니다.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캐피어 스무디입니다. 캐피어는 발효 유제품의 일종으로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우유보다 유산균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와 시금치를 넣고 갈아 드시면 됩니다. 캐피어의 유산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시금치의 비타민이 한 잔에 다 들어옵니다. 아침에 씹기 불편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2분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피부 가려움과 만성 피로를 키우는 5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 가공육, 튀김,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6가지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와 베리, 오트밀과 아몬드, 채소 오믈렛, 구운 등 푸른 생선과 아보카도, 두부 시금치 볶음과 현미밥, 캐피어 스무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5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다가 사흘 만에 포기하는 분보다 조금씩 꾸준히 바꾸는 분이 훨씬 빠르게 좋아집니다. 주중 닷새는 오늘 말씀드린 건강한 아침을 드시고 주말 이틀은 드시고 싶은 것을 드셔도 됩니다. 라면이 먹고 싶은 날은 드세요. 단, 그 다음날 아침은 그린 요거트나 오트밀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80대 20 법칙입니다. 80%는 건강하게, 20%는 여유 있게. 이렇게만 하셔도 3개월 후 몸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들의 80% 이상이 식단을 조금 바꾼 것만으로 피부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병원비 한 푼 안 쓰고 비싼 연고 없이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장 보실 때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 소시지 대신 두부.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3개월 후 거울 앞에서 달라진 얼굴로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에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약보다 먼저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